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쪽에서 고르셨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입니까? 이제 고객사들에서 투자에 대한 스케줄 그 부분이 단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주요 고객사가 어디예요? 중국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대형 OLED단, 중소형 OLED단과 관련해서 투자 시기가 네. 도래한 것으로 보여요. 어.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수주가 들어가는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가깝게 최근에 HP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형 수주가 나왔었습니다. 네. 뭐 장비 쪽 그쪽은 연결해서 뭐 엔젯이라든지 이쪽과 함께 수주가 나와지는 구조고, 그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8.6 이쪽 단위죠. 대형, 중소형 이쪽 포함하는 OLED 쪽에서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 단에서 투자를 단행하면 장비나 이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돼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싸냐 비싸냐. 실제 뭐 수주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밑으로 터질 수 있냐 위로 터질 수 있냐 이 여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330억 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그 투자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예요. 시가총액이 122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의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실제 뭐 수주 부분이 나오면 1,500억에서 2,000억까지는 시가총액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은 20%에서 60%까지는 열려질 수 있는 거죠. 네. 주가 빠져 있는 상황, 거기 안에서 지금 뭐 새롭게 투자가 나오면 주가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주가 상승의 포인트는 고객사의 라인 투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어서 바로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10,000원의 목표 주가를 세워주셨어요. 네, 우선은 뭐 짧게 전고점은 돌파를 하는 네. 그러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객사 투자가 단행된다면 목표가는 한 14,000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 계속 올해 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중소형 주담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부분 뒤에 이제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상반기는 우리가 OLED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와 함께 쌍쌍이네요. 로체 시스템즈에서 파크 시스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 재밌죠? 파크 시스템즈는 어떤 부분 볼까요? 빵 네. 웃으셔도 돼요. 네? 웃으셔도 돼요. 재밌으면. 웃음을 비웃으시지는 강요를 않으시면 하시네요. 됩니다. 예. 네, 파크 시스템즈는 어떤 부분을 보셨어요? 네, 이 회사는 최근에 횡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흐름들 수주 잔고와 함께 괜찮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원자연 미경이면 되게 미세한 아주 작은 것까지 보겠죠. 네, 그러면 작은 거 관리할 때 반도체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들 당연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현지 판매 법인 쫙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에는 산업 관련된 쪽에서 어떤 일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또 가장 부각을 많이 받는 게 EUV입니다. 이쪽에서 공정이 관련된 장비 수요 늘어나면서 이어가는 변화. 그래서 특히 아예 명칭이 된 게 파크 NX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EUV 쪽에서 마스크 공정 끝나면서 마스크 쪽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EUV 장비입니다. 이게 또 재사용 가능한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과가 좋고 채택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OLED 관련된 쪽에서도 네. 또 이쪽이 수주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양대축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바라봤던 산업에서 확장이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수주 계속 꾸준하게 양호하게 되면 아마 올해는 작년이었죠. 작년 실적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매출 자체가 30% 늘어날 것이다라고 성장을 예상을 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는 또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 부분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첫 번째 라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파크 시스템즈의 가격 전략을 좀 보자면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승률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회사는 이런 횡보할 때 사야죠. 네. 그래서 지금 밀리지도 않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아마 실적 변화, 안 좋은 실적 발표되고도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횡보 마무리되고 다음 고점대 약 한 13만 5천 원대 정도가 1차 저항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종목은 MI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I텍. 네. 사실 이 스텐트라는 시술 자체가 네. 굉장히 예전에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네. 되게 흔해졌죠. 네, 이게 그 기술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접근이 많이 흔하게 가능해졌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생분해성이죠. 분해성 스텐트 같은 분해가 돼요? 네네. 아,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네.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좀 위험도를 줄이고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도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음. 과거와 지금과 이 기업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느냐, 네. 바뀔 수 있는 점이 뭔가, 그 점을 체크를 하고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네. 없다. 그러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냐, 그 정도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용은 아니고 혈관을 제외한 비혈관 쪽, 뭐 장기라든지 그러한 쪽에 스텐트 삽니다. 한국, 일본, 브라질의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서 점유를 하고 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점유율이 꺾이지 않고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그러한 점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게 2위나 3위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 같은 경우가 1위를 따라잡을 때는 이 제품보다 우월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격적인 매력이나. 근데 몇 년 동안 이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뭐 기술적인 장벽 같은 경우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동사의 지분 64%를 13,000원대 정도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3,000원대에 인수를 했다는 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면 한 10,000원대 정도 인수를 한 겁니다. 10,000원대 정도 인수를 한 가격이라고 보면 되고, 뭐 특정 해외 업체가 이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샀다 해서 막 열광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네. 그만큼의 해외 같은 경우에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파이가 늘 수 있다는 점이죠. 과거와 달라진 점은 매출 파이가 늘 수 있는 원년이 도래를 했다라는 점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20억 원 수준. 그런데 이 부분은 해외 매출 파이가 커지는 걸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의 그 고객사의 파이보다 늘어나는 점을 확인을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세워볼 텐데요. MI텍도 보니까 지금 한 차례 작년에 오른 뒤로 좀 오른 상태에서의 계속된 횡보가 지루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보니까 1년 가까이 이렇게 네.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13,000원으로 보신 거는 박스권에 기록한 상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 10월 7일에 상단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네.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단계적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실제 지분을 가지고 간 가격을 보니까 네.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 10월 7일의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다시금 한 단계 나와줘야 상승이 가능한 가격. 우리는 그러면 좀 뭐 박스권 상단에 전에 도래를 했던 가격,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시가총액 그 정도로 일단 13,000원을 책정하게 되었고요. 매수가가 1,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주가는 좀 움직였습니다. 딱 추격할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를 정해놓고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한다. 이런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I텍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미용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루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요즘 뜨겁죠? 네. 화장품이 아니라 임의용기기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야 될 K뷰티는 임의용기기다.
그 30일부터 이제 마스크 실내에서도 권고로 바뀌었잖아요. 30일부터죠. 네. 예, 근데 그거는 뭐 큰 의미보다는 다 어느 정도 알려졌던 사실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음 단계 쪽으로 계속 볼 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 특징은 뭐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레이저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우리 앵커님은. 네. 입에 침 바르시고 거짓말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주파 이용한 뭐 피부과과, 치과 의료기기까지 확장되는데 네. 가장 지금에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아메리카라고 하는 북미, 남미 쪽에 강점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3분기 누적까지 보니까 브라질이 1,700%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성과는 뚜렷한데 한때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갔던 부분들이 여기가 약간 좀 위축돼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유럽 시장 회복 요즘에 또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신제품이 나옵니다. 보니까 색소질환 치료를 레이저로 하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리프팅 주름 개선을 RF라고 하는 고주파로 이름이 토르네요. 토르 예, 강력합니다. 예. 한 번에 한다는 거죠. 좀 액션까지 하실 필요도 없는 게 그게 미국의 FDA 인증을 받았던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다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네.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다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지할 때 지지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변화는 직전 고점대랑 순차적인 성과 나올 때까지의 변화들은 기대가 되겠다는 쪽에서 지난 고점대 영역까지 오르는 한 7,5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보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루다 확인해 봤고요. 목표주가 7,500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해서 또 다른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휴 앞두고 있는 시장,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네,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지난밤 증시가 요즘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제 불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보면 국내 증시가 미 연방 준비제도의 이제 정책 영향력에서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까지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거래소 쪽에. 그래서 보니까 한 3조 한 3천억 정도? 아마 제가 봤을 때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면서 지금은 디커플링이니까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와, 수익률을 또 두 종목만 이제 꼽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10% 넘게 올랐네요. 네, 오늘은 가온 미디어는 신고가 나왔으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앞전달에 편입을 했는데 AI 인공지능 솔루션 관련해서 KT의 기가진이 납품하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2% 수익인데 제가 오늘 왜 리뷰를 해드리냐면 이게 1차 목표가가 10,000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행보하면서 급등 한번 시키면서 다시 매물 흡수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옆으로 행보한 만큼 이로 다시 이 상승 망치, 이 밴드 위치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신고가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바닥권에 대해서 지금 선박김이 너무 자유롭다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YG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이비 몬스터죠. 베이비 몬스터 아직 지금 제2의 블랙핑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금 10대나 20대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 윤곽이 그렇게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YG가 한번 지금 제2의 블랙핑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한 작품이다. 걸그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도 별 크게 없으면 제가 봤을 때 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20, 30% 가지 않느라 쭉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공략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AI 쪽에서 고르셨어요? 네, 우리가 AI 정말 수익 많이 들였었죠. 네. 마인즈에 맥스 해가지고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 안 난
또 어닝 시즌도 있으니까 실적도 좀 흑자전환하는 종목을 AI 종목 중에 시세하는 종목을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860원이네요.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AI의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정말 그동안 투자했던 걸 많이 이제 수익성으로 이익으로 많이 걷어들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사실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 기술이 AI죠. 인공지능인데 이런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자회사가 이제 2개나 있는데 AI 의료기기와 또 AI 교통, AI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 라온메디 같은 경우는 AI와 3D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덴탈, 치아 쪽이죠. 덴탈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요즘은 급부상하고 있냐면 이유가 있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비대면 산업이 상당히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신 비전으로 이 검사하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 쪽이나 교통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해당 기술을 보유하면서 수혜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 지금 보시게 되면 요즘 좀 잘 나가네요. 인공지능 AI 머신 비전 관련해서 해외 특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아무 회사나 돈 있다고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아니에요. 상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상당히 돼 있어야 된다. 엔지니어들이. 그런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 PCB 인쇄 회로 기판에 사람이 다 일일이 정밀하게 할 수가 없죠. 여기에 검사 방법에 관한 대만 AI 특허를 새롭게 등록했는데 이제 반도체도 아주 이제 반도체 출하하기 전에 이제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걸 AI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 기간도 단축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원가도 절감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대만에서 특허도 또 했지만 AI 비전 검사 관련해서 중국 특허도 하나 등록했습니다. 반도체 출하 전에 불량 여부를 검출할 때 활용된 AI 기술인데 일단 그러면 해외 쪽에서 앞으로 해외 쪽에서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보이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운전하면서 운전자의 이제 부주의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경고도 해주고 알림도 통해서 이제 운전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AI 솔루션으로 개발이 돼서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그래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주행 시에 운전자 책임이 상당히 높잖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바로 유럽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을 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출 기대감도 올해 또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49%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올해가 작년 기준 대비 올해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수주 잔고가 3분기 말에 한 138억 정도, 그리고 올 1분기에 보니까 137억, 2분기에 147억. 지금은 아주 매출액이 작지만 앞으로 아주 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격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라온피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안 터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매물대가 아주 없이 깨끗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좀 나오면서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가 아마 제가 봤을 때 9,000원 정도. 여기 말고는 매물대가 없어요. 왜? 매수하신 분들이 이 부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무난하게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거나 하는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000원.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준환 매니저의 신규 공략주는 라온피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 수익률이 좋았던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박준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